안녕하세요. 건강을 듣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그잔을 손에 쥐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일상에서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루의 시작을 깨우고 피로를 덜어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찝찝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계속 마셔도 괜찮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간에 좋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위장을 망가뜨린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한 잔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정반대의 이야기지가 넘쳐나죠. 오늘 건강을 듣다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과장된 정보는 배제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의학적 근거만을 모아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 상태에서는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게 약이 되겠구나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커피를 단순한 카페인 음료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피곤할 때 잠을 깨워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고마운 성분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카페인만 들어있는 음료가 아닙니다. 원두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 외에도 수백 가지가 넘는 복합적인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식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가 늙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커피에 풍부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커피는 카페인이라는 각성 성분과 폴리페놀이나 클로로겐산 같은 이로운 항산화 성분이 함께 섞여있는 복합식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성분이 내 몸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마시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커피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계에서는 커피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조사한 대규모 연구들을 바탕으로 커피가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커피 섭취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감소와 관련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종종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뛰니까 혈관에 안 좋은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데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하루에 척당량인 약 2잔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커피 속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 감소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과 마그네슘 등의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서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의사들이 의외로 중요하게 보는 점이 바로 간 건강입니다. 커피 섭취는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섬유화나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어 결과적으로 간암 발생 위험이 낮은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간 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만성간 질환 환자가 커피를 섭취하는 것이 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역시 커피 속 카페인과 항산화 물질들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여 발생 위험 감소와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모두 설탕, 시럽, 프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블랙커피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단맛을 내는 첨가물이 듬뿍 들어간 커피를 마신다면 이러한 건강상 이로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혈당이나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관성을 보여주는 조사일 뿐입니다. 커피가 직접적으로 병을 고치는 치료제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평소 식습관이나 운동 여부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이 건강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약을 먹듯 억지로 커피를 마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문제가 생길까요? 주변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씩 마셔도 밤에 잠만 잘 자던데 왜 나는 반잔만 마셔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불안할까 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사람마다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카페인 분해 효소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간에서 이 효소를 통해 카페인을 분해하고 배출하는데요. 이 효소의 활성도가 유전적으로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카페인 민감도가 낮은 빠른 대사자들은 유전적으로 분해 효소가 아주 튼튼하고 많아서 카페인을 순식간에 분해합니다. 커피를 저녁에 마셔도 카페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느린 대사자들은 분해, 효소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카페인이 온종일 몸속을 떠돌며 중추신경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 결과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식은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하신다면 아무리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해도 멀리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 몸의 신호가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 외에도 신체적인 불편함을 겪는 원인이 있습니다. 커피는 카페인 및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위장에 자극이 가해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민한 장을 가지신 분들은 커피가 장을 과도하게 수축시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커피를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도 혈액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 원두에는 디터펜이라는 천연 오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 건강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핸드드립이나 여과식 커피를 마실 때는 이 디터펜 성분이 종이 필터의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반면에 종이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커피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디터펜 성분이 더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프레소 같은 추출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에스프레소는 일반적인 드립커피에 비해 한 잔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실제 몸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추출 방식의 커피를 지나치게 나쁜 것으로 오해하거나 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커피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복에 마시는 모닝커피는 정말 괜찮을까요? 위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 눈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에 의한 자극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커피 속 카페인과 여러 생리활성 물질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식사를 하신 뒤 커피를 드시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믹스커피는 건강에 무조건 나쁠까요? 단정적으로 해롭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도한 섭취는 경계해야 합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의 열량은 약 50kcal 내외로 생각보다 높지 않고 가벼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루에 여러 잔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입니다. 프림에 포함된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 가볍게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물처럼 자주 마시는 습관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디카페인 커피는 건강 효과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훌륭한 건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커피의 이로운 효과 중 상당 부분은 카페인이 아닌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에서 나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항산화 성분들은 대부분 그대로 보존됩니다. 따라서 카페인 때문에 가슴이 뛰거나 잠을 설쳐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셔도 당뇨병 예방이나 항산화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혈압 환자가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약 복용 직후는 피하시고 하루 한 2잔 내외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커피를 마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조금 상승할 수 있지만 꾸준히 커피를 드셔온 분들은 내성이 생겨 혈압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혈압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최소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연하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가 정말 수면을 방해할까요? 네, 수면의 질을 위해서 잠들기 약 6에서 8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깊은 수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카페인 대사 속도가 매우 다르므로 영양에도 상당한 개인차가 있습니다.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 빠른 대사자들이 있는 반면 아주 적은 양의 카페인만으로도 깊은 수면을 방해받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양질의 깊은 수면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수면 상태를 살피며 늦은 오후 시간부터는 카페인 섭취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렇다면 하루에 커피를 대체 몇 잔까지 마셔도 될까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3잔 이하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권장 섭취량은 400mg입니다. 프랜차이즈 전문점 아메리카노 한 잔에 보통 100에서 1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건강을 지키며 즐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양입니다. 다만 임산부는 일반 성인과 권장 카페인 섭취량이 다르므로 의료진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마운 커피를 우리 몸에 더욱 유익하게 즐기기 위한 실천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로 시럽과 프림을 최대한 줄여보세요. 커피의 항산화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범이 과도한 당분과 포화지방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블랙커피나 소량의 우유만 넣은 라떼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커피를 즐기는 동안에도 하루 전체 수분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에는 이뇨작용이 있지만 평소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몸의 전반적인 수분 균형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셋째로, 빈속에는 위가 커피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가벼운 식사 후에 커피를 즐기거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종합감기약이나 두통약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제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때에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커피 섭취를 자제해야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을 듣다에서는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건강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커피는 좋은 음식도 나쁜 음식도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시는 커피가 더욱 향긋하고 건강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커피를 마시고 겪었던 경험이나 오늘 내용을 보며 더 궁금해진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